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 교수입니다. ATD 2018 아이스의 두 번째 기조 강연자는 마커스 버킹엄입니다. 그는 이전 ATD 2011 아이스에서도 기조 강연을 맡은 바 있는데요. 특히 갤럽 리더십 연구소에서 20년에 걸쳐 시행된 유능한 관리자와 효율적인 일터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갤럽의 조사 프로젝트를 이끈 선임 연구자로서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또한 직원의 생산성, 리더십 및 관리의 주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연구자로서 직원의 강점을 발견하며 이를 특화하는 성과관리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럼 영상으로 마커스 버킹엄이 정의하는 좋은 관리자, 좋은 리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죠. I've been studying managing and leading for the last 20 years or so. In fact, my first book was all about what the world's best managers do differently. And the first HBR piece I ever wrote was all about what the world's best managers do. And if you study managing, leading, performance inside a company, you always find the same thing. What you see is range. You see range in performance between two teams in the same organization doing exactly the same kind of work. So if you go inside a big bank, you'll find range branch to branch to branch on the profitability or the number of accounts opened or customer satisfaction. If you go into a store, even when you control for where you've located the store, you find range in performance between two stores, even though all the people in those stores are trained the same and selected the same and they're selling the same stuff to the same sort of people. You find range in performance. You go inside any professional services firm or any software company, you find range. Now, if you get range like that, even though everybody has the same policies and the same practices inside that company, then the person who must be creating that range is the manager of the team. Each team leader creates a little microculture of what it's like to work in that company. What happens on the best teams? What do the best managers do differently? 버킹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리더의 자질을 탐구하면서 특히 팔로우의 강점을 발견하고 특화하는 성과관리 방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그의 저서 중 하나인 사람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유능한 관리자는 이러한 강점 특화를 통한 성과관리를 실천하는 리더를 유능한 관리자로 보고 유능한 관리자가 있는 조직의 차별점을 서술합니다. 아울러 유능한 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지혜, 그들의 인재 양성 방법, 그리고 바람직한 성과관리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관리자가 꼭 지참해야 할 핵심 요소를 안내했지요. 그는 이후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통하여 보다 강점 특화의 성과관리 방식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데요. 특히 해당 저서에는 재능과 강점에 관하여 갤럽이 단연간 200만 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특화하여 개발하면 개인 및 조직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강점 혁명의 탄생을 알리는 책이기도 하지요. 마커스 버킹엄이 주장한 강점 혁명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목도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커렌 앤 힐이 1989년 이래로 지난 27년 동안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41,64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완벽주의 성향에 대하여 탐구한 연구에 따르면 1989년 이래로 해당 국가의 젊은 세대에서 완벽주의가 확산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렌과 힐은 이러한 변화의 근거를 몇 가지 들어 설명하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은 그중 하나로 젊은 세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완벽주의 이상을 서로 전파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기 위하여 특히 노력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젊은 계층의 완벽에 대한 갈망은 사실 잘 조절이 된다면 최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만일 그 갈망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 개인의 정신 상태가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계되어야 합니다. 카렌과 힐도 그들의 연구 보고서 말미에 완벽주의의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잘 인지하고 성취할 수 없는 동경에 스스로를 소모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죠. 사실 완벽을 강요하는 세상은 지금 현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실수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휴식은커녕 심지어 화장실도 가지 않는 동료가 옆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동료들 속에서 젊은 밀레니어 세대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극단적인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곧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인공지능이 일터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예견되는 변화이기 때문이죠.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은 곧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일의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보된 기술은 개인 스스로에게 인간 노동의 효용성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하죠. 쉽게 말해 휴식도 복지도 필요 없는 저 기계와 비교하여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본질적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노동의 의미, Y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밀레니얼들이 불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자신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자신을 소모한다면 사실 그 끝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비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커스 버킹엄이 강조하는 강점 혁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커스 버킹엄의 강점 혁명의 기저에는 곧 팔로워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특화하여 개발해 줄 수 있는 관리자의 변화 촉진자 역할이 있습니다. 즉 역량에 기반하여 인재를 선발하고 해당 인재의 역량이 성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그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적합한 직무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인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기능할 때 강점 혁명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커스 버킹엄이 주장하는 강점 혁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위시되는 현재 변화 환경에서 HRD의 역할은 단순 인적 자원 관리자에서 보다 확장되어 이제 일터의 주 세대로 자리한 밀레니어 세대들을 자괴감의 구렁텅이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강점을 찾아주는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됨을 시사합니다. 그럼 영상을 통하여 현재 세대에게 강점 혁명에 갖는 의의를 한번 만나볼까요? The strength isn't what you're good at. Because, let's face it, there are an awful lot of things that you're probably quite good at that you don't like at all, that don't drain you. If you're good at something, that's performance. It's not a strength or a weakness. A strength is an activity that strengthens you. A weakness is an activity that weakens you. Before you do it, you don't want to do it. While you're doing it, you can't concentrate on it. That's a weakness. Even if you're good at it, it's a weakness. Strengths and weaknesses are antecedents to performance. If you define a strength this way, as a strength as an activity that strengthens you, the person most qualified to identify your strengths is you. That list of love debts is the place to begin when you're trying to answer the question, what are my strengths? You know better than anyone else does what intrigues you and what engages you. 버킹엄의 강점 혁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스스로의 강점을 잘 알게 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경우
개인의 성공과 조직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HRD 분야에서 감성지능으로 많이 풀이되어 얘기되어 왔는데요.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자기 표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타인 지향성, 높은 성과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활용할 줄 아는 동기부여,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자기 규율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성 지능을 갖출 경우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성을 지각하고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감성 지능의 이점을 살려서 직원들의 멘탈을 책임지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세일즈포스의 오하나 컬처인데요. 세일즈포스는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온라인 회사로 2018 포춘지 선정 일하고 싶은 직장 100곳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오하나 컬처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마음 수련을 실현하는데요. 오하나는 하와이 언어로 가족을 의미하고 직원들은 이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회사는 조직 구성원의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안한 작업 공간 및 사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오하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하나 디자인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이행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휴식을 위한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을 마련하지요. 세일즈포스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며 파트너 및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일즈포스는 이러한 오하나 컬처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그들의 감성 지능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일즈포스의 오하나 컬처가 구성원의 감성 지능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Company has a soul, and it really is the drumbeat. It propels us forward. You know, when we started Salesforce.com in 1999, it was a boom time. Salesforce has transformed the way businesses do business. It was a new technology model. It was a new business model. It was a new philanthropic model. I'm running a company based on stakeholders, not shareholders. Connecting people together to make the world better. It's pretty cool. Because of our culture, customer success is really important. What is extraordinary is how you become the company that defines modern future enterprise computing. Because you got it right. It's not CRM, but it is CRM. It's many things, but it's one thing. We're talking about Salesforce. Killing it all across the board. We're talking about a company that's got one of the greatest corporate souls. Salesforce just made what we do better. They're good people, and they're easy to work with. It's all about Ohana. Ohana means family. It's a culture of transparency. It's our well-being, Innovative. Equality. trust. We want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at's what we all feel in our Ohana. Salesforce is passion. It's the future. It's the present. It's an opportunity for you to really harness all of your resources to maximize what you're here for. No matter what country you come from, you can change the world. Salesforce is making major changes to close the gender pay gap. We stand for equal opportunity, equal pay, and equal rights. Everyone feels like they have a voice, like they're part of something, and that they understand where we're going. When we started the company, we said we want to be a new kind of business. We're going to make giving back a core part of our DNA from the very beginning. Customers are stakeholders. Our community, our homeless, the environment is a stakeholder.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Using business for social good is unlike any company I've ever seen. You can make this part of your culture now. I wake up every day and say, it's great to be part of Salesforce. I can't think of anywhere else I'd want to be. People love the idea that a company is going to bat for them. Speak up. They want to hear what you have to say. This has been our Ohana culture for the last 18 years. It's what sets us apart. Together, we can do something pretty special. It's just the beginning.
그럼 직원들이 감성 지능을 높이게 되면 조직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건강한 리더라 함은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건전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코치형 리더라고 합니다. 이는 곧 감성 지능을 갖춘 관리자야말로 직원들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죠. 해당 기사에서 코치형 리더가 참여하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곧 35%의 평균적인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적절한 훈련 및 개입을 통하여 인간의 사회성이 증진되고 공감 능력이 향상됨을 연구 결과가 입증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감성 지능을 갖춘 리더가 직원들을 이끌게 되면 직원들의 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러한 직원 몰입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조직 구성원들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니폼 개선 작업에서 선발된 구성원들은 19개월 동안 격주로 새로운 유니폼에 대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직원들이 본인들의 유니폼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직무 현장에 적합한 유니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결정이지만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할 수 있죠. 의사결정 과정 중에 여러 부서 간 직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신뢰감도 증가하고 직무 분위기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조직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구성원의 회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만드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Basically tonight we just had a bunch of delays due to weather, air traffic control, and passengers just sitting here in the gate area, nothing to do, and basically just provide a little excitement for them to do, and had a little paper airplane contest. Very simple. First off, you will not see this at American Airlines or Delta. This is a Southwest original. All right. So the way we do this is we do this in groups of 6. It's very simple. The light colored carpet is the runway. This is Tony. He's one of our fabulous flight attendants. Say hi, Tony. He's the official judge. You just didn't know it until about 5 seconds ago. 1, 2, 3. 2, 3. There's no secret that we're the best. We are the elite. And it's our people that make it happen. It's a great feeling when I come in and I look around and I see my fellow dispatchers using their 1,000 screens to do everything they can to make sure that these flights are getting from point A to point B. Went from 20 late to 10 early. 직무 몰입의 또 하나 사례를 살펴보자면 스트라이커 의약품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의약품 기업은 세계 최대의 정형외과 및 의료기술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는 코칭과 액션 플랜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스트라이커사는 역량 기반 채용을 실시하며 34개의 테마별 강점 자기평가를 실시한 후에 코치와 협업하여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직무를 배치하는 등의 강점 중심의 인사를 보입니다. 코칭을 통해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고 업무 성과 향상, 동료와의 관계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라이커사는 매년 직원들이 팀으로 참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액션 플랜을 도출하고 각 팀의 요구에 맞는 액션 플랜을 지정하여 1년 동안 시행하는 것이죠. 스트라이커 의약품 기업은 이런 코칭과 액션 플랜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확보하고 그들의 몰입도를 증진시킵니다. 그렇다면 스트라이커 의약품 기업에서 구성원의 조직 몰입을 어떻게 제고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So Stryker is a leading medical technology company. It was founded by an orthopedic surgeon, Dr. Homer Stryker, in 1941, and well-being of patients and caregivers. Making sure that we have the best products to serve all of the patients in the community is just a really important part of who we are. Well, what sets Stryker apart truly is our people. When you combine that with innovation, that is where you truly unlock the Stryker potential. An assessment process that really identifies whether an individual is suited for the role that they're going to get into. We look for people with a proven track record of results. It's a results-driven company, and so people that have done it in the past will do it in the future. One of the beautiful things about Stryker is we take a very individualistic approach. You are a person. What are your goals? How can we help you to achieve what you want to achieve in your career? The way we grow our people is by making sure that they understand their strengths and understand how that complements with each other. We offer U.S. opportunities, global opportunities, variety of career paths, and if you're interested in seeing the whole big picture, this is the right place. So the beauty of Stryker is you can have a diverse career while staying inside Stryker. Stryker is highly involved in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One example is the United Way and the United Way basketball tournament. Community is a huge part of who we are as an organization and who we are as employees. This is a place where great talent can thrive in a rewarding career growth, financial growth as well, but also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amazing people, build amazing relationships, and do really cool things that help people. To raise the standard of care, to make healthcare better is a very special thing, and you have the opportunity to do that here at Stryker. 버킹엄의 기조 강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사교육 담당자는 구성원 개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특화할 수 있도록 변화 촉진자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회의감과 자괴감에 중독될 수 있는 밀레니어 세대가 완벽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강점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리더 스스로 감성 지능을 갖추고 자존감을 확보할 경우 팔로워의 직무 열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리더 밑에서 관리받는 팔로워는 곧 그들 스스로가 일터를 사랑하고 자신이 하는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일의 의미를 모색하는 인력이 자신의 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 모두의 자존감을 고취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마커스 버킹엄의 메시지는 HR 담당자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까요? 마커스 버킹엄이 주장한 일터를 사랑하는 마음, 곧 직무 열의는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한 자존감에 기반하여 나타납니다. 이에 인사 교육 담당자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 지능을 발달시키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자신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함으로써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기조 강연자 마커스 버킹엄의 발표와 그 시사점에 대한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